자, 안녕하세요. 자,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입니다. 오늘 좀 늦게 시작했는데요. 빠르게 한번 주식시장도 짚어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해 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시는 것처럼 오늘 저희 시장 안 좋았죠. 조금 전에 시작한 유럽 지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보합 정도, 영국만 빼고는 강보합 정도, 영국은 약보합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시아 증시는 대만만 빼고 뭐 중국도, 홍콩도, 일본도 나쁘지 않았고요. 환율도 유가도 전반적으로 살짝씩 상승하는 모습. 오늘 원달러 환율, 달러 강세 여러 가지로 외국인 매도, 수급도 안 좋았고요. 그래도 유가나 금값, 원자재 같은 게 크게 상승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문제는 우리 시장이죠. 솔직하게 뉴스를 보시면은 델타 변이 확산 우려 아니면은 여러 가지 부담, 핑계는 갖다 붙일 수 있지만 핑계가 없죠, 솔직히.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가 0.5% 많이 떨어졌고요. 코스닥은 0.7%. 양쪽 시장 모두 3243포인트, 1052포인트 이렇게 하락 마무리가 되었고요. 수급, 외인이나 기관 수급이 안 좋은 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고, 자, 이유는 없습니다. 굳이 언급을 해드리자면 이재용 사면 결정, 사면이 아니죠. 가석방 결정됐잖아요. 실망인가요? 가석방. 자, 풀어줘도 지랄이야? 자, 사면시켜달라는 겁니까? 자, 사면은 일찌감치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자, 그나마 옛다 이거나 먹어라. 가석방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대했던 이재용 랠리는 오늘은 없었고요. 더 두고 볼 수는 있겠죠. 금요일날 풀려나는 거니까. 자, 오늘이 화요일이었으니까 수, 목, 금 시간은 더 남아있긴 하지만 어떤 모습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크레포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크레포톤은 공모가는 하회했지만 그렇게 나쁜 움직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아이비 투자도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트렌드 랭킹 보시면은 있잖아요. 시장이 떨어졌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 SK 바사 같은 경우에는 자, 개별 이슈, 우리나라 국내 자체 독자 개발한 독자 개발은 아니라고 하죠. 하여튼간 우리나라 국내 백신 코로나19 백신 삼상 심사가 신청이 승인됐죠. 그래가지고 한 빠르면 내년 상반기 3월 달까지 데이터가 나올 걸로 예측되고, 그렇게 해서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면은 내년 중에는 아마도 시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상한가에서 500원 모자란 30만 1,50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500원은 뭔가요? 자, 뉴스도 한번 짚어볼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델타 변이 확산 우려로 코스피가 하락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되도 않는 이야기 하는 거죠. 자, 가석방에도 삼성주 오른 삼성주는 없어요. 딱 하나 오른 주식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깠던,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라고 했던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떻게 보면 재판이 아직 안 끝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또는 그룹 승계 관련해서 요 종목만 삼성 관련주로 제가 삼성 주식 중에서는 오른 걸 확인했고요. 결과적으로 이재용 사면, 이재용 가석방 효과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국한됐고요. 닷새 만에 코스닥도 하락 마감됐다. 이유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좀 의미 있게 떨어진 자리긴 한데 굳이 붙이는 게 델타 변이 확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자, 어쨌든 그렇게 시장은 실망스럽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뭐 문제는 대응인 거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최대화시킬 수 있느냐, 여기에 방점을 찍는 부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SK케미칼도 SK바이오사이언스도 자, 백신 소재로 강하게 퍼포먼스가 나와주면서 SK케미칼은 뭐 장중에 위고리가 좀 많이 달렸습니다. 26%까지 갔지만 종가는 15%도 마무리가 안 됐고요. 어쨌든 긍정적인 흐름인 건 사실이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뭐 상한가를 찍긴 찍었지만 자, 500원 떨어져서 마무리. 요렇게 거래량도 폭발적으로 터졌고요. 뭐 제가 계속 언급해 드렸지만 돌파 차트가 맞죠. 자,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상당 기간 뚫지 못하던 저 뭐 20만원 밑에 언저리 가격을 한 방에 뚫어주면서 완벽한 우주 돌파 차트. 결과적으로는 뭐 18만원을 못 뚫고 있을 때 이날이죠. 이날 8월 2일인가요? 8월 2일 양봉에 들어가신 분들이 승자인 거죠. 물론 뭐 계속 존버를 샀던 분들도 뭐 좋은 소식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기간 대비 투자 수익률로 보면은 8월 2일 날 타셨던 분들이 승자였던, 8월 2일 날 저 자리를 뭐 근처도 않겠죠. 저 자리는 강력한 지지선으로 그냥 쭉쭉쭉 타고 올라서 어느덧 30만원. 뭐 외인 기간 흐름을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뭐 8월 6일날 외국인 20만 주를 빼면은 뭐 대다수 계속 외인도 기관도 계속 팔고 있죠. 뭐 기관은 이제 순매수에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고요. 뭐 외국인 지분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에 보시면 살짝 꺾이긴 했어요. 2% 정도 밀리긴 했는데요. 거래량 뭐 20만 주, 뭐 워낙에 많이 거래된 부분이어서 20만 주가 적게 거래된 시간의 거래량은 아니지만 뭐 내일 시장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쭉쭉쭉 상승을 보여줄지 30만 원을 뚫고 어느 정도는 저항을 만들면서 횡보를 보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뭐 어쨌든 오늘 시장의 히어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였던 게 맞고요. 자, 뭐 AD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퍼포먼스가 나와야지 되는데 어제 퍼포먼스가 나온 거죠. 뭐 삼성 관련된 수에 어제 뭐 강하게 퍼포먼스가 나오고 뭐 1250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되었다가 뭐 시초가에 살짝 1300원 보여주고 나서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뭐 다시 또 자리를 만들어서 언제든지 퍼포먼스를 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항상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당일 매도 전략 생각해 보시고요.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에서 안 깨졌기 때문에 오버나잇 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인 거고요. SK 케미칼은 반대죠. 고점에서 10% 이상 까졌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자리에서는 자, 오버나잇 할 수 없는 자리인 거죠. 제가 주로 많이 말씀드리고 많이 제가 거래하는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도 시초까지는 조금 괜찮았어요. 뭐 기준가가 16,175원이지만 시초에 16,090원, 16,100원 정도에 시작돼 가지고 뭐 시초에 장중에 장 초반에는 16,270원까지 찍었다가 저점 15,835원, 그러다가 이제 15,890원, 15,900원 수준에서 뭐 한 2% 가까이 하락 마감됐고요. 얼마든지 낙폭만 먹을 수 있다라면은 이 저점에서도 한번 보시고 내일 시초가나 내일 분위기 보시면서 얼마든지 거래해 보실 수 있는 쏠쏠한 종목이라고 생각되고요. 크래프톤 결과적으로는 양봉인데 역시 뭐 공모가가 너무 비쌌던 건가요? 공모가는 뭐 49만원 수준이었지만 자, 보시는 것처럼 시초가가 44만 8,500원으로 한 5만원 정도, 한 10% 정도
다운돼서 시작됐고요. 장중에는 거기에서 다시 또 10% 다운돼서 40만 500원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을 준 모습. 그래갖고 뭐 장중 내내 조금 지지부진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장 막판에 양봉으로 만들어 놓고 마무리된 모습은 뭐 나름대로 어쨌든 간에 게임 시총 1위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시가총액 22조, 게임 시총 1위로 보여지고요. 그 전에 시총 1위가 NC소프트인가요? NC소프트 한번 찾아볼까요? NC소프트 17조, 18조 정도네요. 명백하게 시총 1위는 크래프톤이었고요. 뭐 리니지 관련된 게임이나 뭐 불소2나 뭐 여러 가지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게임주라기보다는 뭐 정선 카지노주도 아니고 일단은 유저들한테 돈을 뽑아 먹어야지, 말도 안 되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무지하게 돈을 뽑아 먹어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자, 그에 반해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 그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카지노 영업은 아닌 거죠. 뭐 게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지만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주변 이렇게 보시면은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리니지 게임 하시는 분들, 뭐 1000만원, 2000만원 게임에 박으신 분들 찾아보는 거는 1도 아니죠. 그러니까 게임 주식이 너무 확률형 게임으로, 확률형 아이템으로 너무 아이템 장사만 하려는 그런 부분은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요. 크래프톤처럼 그래도 다양한 게임으로 배틀그라운드도 그렇고요. 뭐 그렇게 뭐 아이템빨로 돈을 처박아가지고 하는 그런 게임이 아닌 거는 저는 솔직히 크래프톤이 더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저변을 보더라도 NC소프트의 뭐 리니지나 이런 게임보다는 배틀그라운드가 저변도 훨씬 더 넓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크래프톤을.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가석방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위한 전주곡이었나요?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삼성자 붙은 것 중엔 올랐죠. 심지어 삼성물산도 오늘 떨어졌고요. 뭐 삼성전자 당연히 떨어졌고요.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삼성전자가 올랐을 리가 없죠. 자, 그것과 비교해서 크래프톤 뭐 상장한 날 아주 아이비 투자가 그래도 음봉이 안 떨어진 거래량은 뭐 유의미한 거래량은 아닙니다. 아주 아이비 투자가 170만 주 정도는 뭐 평상시보다 거래가 안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요즘에 워낙에 거래가 없는 부분이라서 뭐 최근에 크래프톤이 흥행 실패되면서 떨어진 6,000원 초반대 자리에서 계속 횡보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데요. 뭔가 모멘텀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뭐 비상을 한다면은 뭐 아주 아이비 투자도 뭐 새로운 또 모멘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뭐 지금 보시면 뭐 시가총액 7천억 정도고요. 재무제표가 여기선 역시 안 보이네요. 재무제표 보시면 돈을 못 버는 기업은 아니에요. 돈은 잘 법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고점이라는 거죠. 항상 보시는 것처럼 뭐 작년에도 올해에도 돈은 꾸준하게 벌고 있고 턴 어라운드도 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자산이나 여러 가지 계속 성장. 2019년도, 2020년도 뭐 1000억 이상 성장했고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모멘텀을 만들어 갈지는 조금 더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돈을 벌고 있다라는 그런 기업이고요. 바닥에서 잘 보고 계시다가 퍼포먼스가 나올 때 스마트하게 한번 거래해 보실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칩셋 미디어는 다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떨어지고 있는 모습. 자, 어차피 퍼포먼스는 끝났기 때문에
당연히 보시다시피 윗꼬리가 달린 부분 제가 분명하게 언급드렸죠. 무조건 오버나잇 없다. 익절이다. 자, 오늘 어떤가요? 결과적으로 오늘도 더 떨어졌죠. 이런 부분 항상 명심하시고 당일 고점에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떨어졌다면은 다시 또 자리 만들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카카오뱅크 드디어 폭포수의 시작인가요? 제가 어떻게 주말에 말씀드렸냐면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분명히 저는 고점이라고 말씀드리면서 한 열흘? 빠르면 일주일 이내라도, 심지어 월요일이라도 폭포수 떨어질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월요일은 아니고 화요일, 오늘 폭포수가 떨어졌죠. 자, 기준가 78,500원, 시초가는 81,800원, 고가는 85,000원까지 찍었지만, 자, 저가 68,000원, 종가 71,400원, 거의 1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게 과연 오늘 조정을 받기 위해서 시장이 안 좋아서 이런 걸까요? 아니면은 자, 카카오뱅크 자체가 고평가인 걸까요? 좀 더 들여다보면요. 외인 기관의 흐름. 자, 웬일인지 외인이나 기관은 어제는 팔았는데 오늘은 오히려 또 담았어요. 그리고 시간외를 보시면은 시간에는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별다른 의미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상방도 하방도 아닌 모습. 내일 하루 정도 또 지켜보시면은 카카오뱅크의 자리가 높은지 낮은지 알 수 있겠죠. 저는 조금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자리가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전반적으로 백신이 달리다 보니까 제가 진원생명과학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유바이오로직스는 퍼포먼스가 좋았고요. 진원생명과학은 좀 지지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 오랜만에 4만원대를 회복한 모습. 어제자리에서도 저가의 바닥을 보여주긴 했는데 오늘 좀 의미가 있었던 거는 거래량이 200만 주 가까이 크게 터져줬다는 부분이 그래도 의미가 있었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 백신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백신, 국산 백신으로 주목을 받고 상한가 근처까지 말아 올리는 모습에서 이 종목도 세력이 움직였다고 생각할 수 있죠. 충분하게 세력이 바닥에서 수급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고점이 9%인데 지금 6%까지 떨어졌으니까 자, 고점에서 확실히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4만 600원, 700원 정도 보시고 4만 1000원 고점에서 400원 정도 밀리는 4600원, 700원 요 자리에서 정리하셨던 게 맞는 게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다시 저점 라인 잡고 퍼포먼스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변동폭이 충분한 종목이기 때문에 일봉 차트 보여드리지만 최근에 바닥에서 조금 횡보하는 국면에서도 윗꼬리가 잘 달리고 어느 정도 퍼포먼스는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에 잡아서 고가에 던지는 이렇게 변동폭만 따먹을 수 있는 거래가 유망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드디어 또 프레티 파마 같은 경우에는 고질적으로 어떻게 말씀드리면 고질병이죠. 자, 요 자리에서 다시 또 폭포수 떨어지는 기준가가 32,000원 근방이었고 시가가 33,700원이었고 고가가 34,000원인데 자, 종가가 31,100원. 다시 모멘텀이 꺾이는 분위기 조심하셔야 되시고요. 오늘 못 던졌다 라면은 익절 구간이라면 내일이라도 높은 가격에 제발 던지시기 바랍니다. 일단 퍼포먼스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저점 잡아서 다시 거래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프레스 바이오파마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예측보다는 항상 주식은 대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이넥스도 뭐 장중에는 조금 퍼포먼스를 보여줄 듯 하다가 결과적으로 뭐 특별하게 올라가는 모습은 없었고요. 뭐 거래량이 100만 주 이상 터진 거는 긍정적이긴 합니다. 뭐 거래해 보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해 보실 수도 있었겠지만 워낙에 시초가가 높아 가지고 중간에 들어가 가지고는 조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던 부분이고요. 어제 또는 지난주에 정리를 못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오늘 고점 자리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맞는 자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되고요. 다시 저점 잡고 다시 들어가서 또 변동폭만 먹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매매법인 거죠. 항상 세로미의 투자법은 그런 단기 투자를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뭐 아난티 같은 경우엔 결과적으로 모멘텀이 죽었죠. 자, 북한에서는 자, 하지 말자고 했는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와 미국은 진행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북한에서는 뭐 악담을 쏟아냈고요. 결과적으로 다시 뭐 아난티의 모멘텀은 꺾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뭐 바닥을 어디서 또 잡고 언제 또 어떤 뉴스가 터질지 그날을 다시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 외에 다른 종목들, 동신건설은 다시 낙폭이 나오고 있고요. 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은 거죠.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뭐 DB하이텍이나 한미반도체 전반적으로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모두 뭐 3%, 1.6% 이렇게 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좋을 수가 없는 반도체 순환매는 없었고 반도체 관련돼서 이재용 가석방의 효과는 없었다라는 게 오늘의 종가의 모습이고요. 모릅니다. 내일이나 내일 모레 금요일 또는 뭐 다음 주라도 뭐 어떤 뉴스 소식, 뭐 어떤 투자 소식, 어떤 이슈를 터뜨리면서 달릴지 모르기 때문에 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보셔야죠. 주식을 들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떨어진 자리 항상 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주식은 고점에서 보시면 물리는 거고요. 저점에서 저가에서 보셔야지 퍼포먼스를 즐길 수 있다라는 거. 싸게 사야지 비싸게 팔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런 점 항상 명심하시고요. 자, 뭐 현대바이오, 뭐 시젠, 뭐 셀트리온, 뭐 SD 바이오센서 이렇게 뭐 바이오 관련 뭐 진단 키트 이런 종목들이 그나마 오늘 시장에서 빨간불을 찍어준 하루였고요. 그 외의 종목들은 별다르게 언급할 만한 가치가 없을 정도로 퍼포먼스가 없었죠. 바이오 섹터를 이렇게 보시면은 물론 뭐 죽어라 하는 박셀바이오나 뭐 신풍제약 이런 종목은 계속 마이너스긴 하지만 자, 플러스를 찍는 종목, 뭐 시장에서 유망하다라고 이슈를 만드는 종목들은 대다수 빨간불이 많이 찍히는 섹터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YMC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하게 상승률을 보여준 부분이지만 그 외에 보시다시피 대다수 업종들이 반도체 종목은 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요. 그나마 코미코, 심텍 정도가 개별 이슈인가요? 3%대 상승이 보여지는 이런 하루였기 때문에 반도체는 뭐 시장에 주도적으로 하락을 맞으면서 같이 떨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고 바이오는 그래도 지켜준 모습. 뭐 그렇다고 항상 세로미가 지적해 드리는 것처럼 바이오가 다시 이제 고점이기 때문에 시장의 주도 세력이 못 된다. 그건 아닙니다. 뭐 쉽게 말씀드려서 뭐 코스닥에 가려면 바이오가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드리면은 자, 지금 코스닥 지수가 거의 최고점이잖아요. 오늘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 아시다시피 코스닥 지수가 지금 1050포인트, 1060포인트가 최고점이니까 거의 상당한 고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요 종목이 이제 코스닥 중에서 상위 150 종목만 레버리지로 만든 상품인데, 자, 주봉으로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고점이 아니에요. 자, 고점은 어디? 18,000원. 1월 달이었죠. 자, 왜 이런 상황이 나오느냐? 자, 바이오 종목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 대다수 뭐 셀트리온,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을 말씀드려도 셀트리온이 1월 달에는 30만 원, 뭐 32만 원, 뭐 33만 원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27만 원 수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략적으로 따져도 5만 원 정도, 뭐 15% 이상 이렇게 평가 절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18,000원에서 16,000원이면 2,000원, 뭐 10% 이상, 뭐 15% 가까이 이렇게 평가 절하된 상태인 거죠. 뭐 요 그래프 상으로만 보면은, 주봉상의 그래프 상으로만 보면은, 자, 박스권이라고 봤을 때 고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코스닥 자체가 최고치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바이오가 더 달려만 준다면은 이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18,000원 또는 그 이상까지 고점은 열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물론 저점을 한 뭐 14,000원 정도 잡고 14,000원에서 뭐 16,000원, 17,000원 사이 이렇게 횡보한다 생각하고 이 횡보 구간으로 박스권을 그려서 뭐 변동폭만 먹을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생각해 보실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오늘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뭐 대다수 여러분들 계좌도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뭐 어차피 내리막이 있으면은 오르막이 있는, 주식은 파도잖아요. 파도를 잘 타시기 바라고요. 예측하기보다는 대응을 잘 하시는 그런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고요. 지금 뭐 오늘 결과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항상 떨어지는 추세라면은 더 보시는 게 아니라 현금을 확보하시고 현금을 들고 있다가 바로 다시 분위기를 바꾸고 고개를 들어서 돌아 나오는 자리를 확인하시면은 그때 다시 그 만드신 현금을 주식으로 바꿔서 퍼포먼스를 즐기는 거죠. 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 말씀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주식 투자의 관점이나 투자 원칙, 매매 기법,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스리시고 재점검해 보시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라고요. 자, 주식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여러 가지 시사, 뭐 사회 이슈 그런 뉴스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사들은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했는데 백신 맞고 죽었다. 이런 것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자, 뭐 1,000만 명, 2,000만 명, 3,000만 명, 4,000만 명, 5,000만 명 계속 맞을 건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당연히 돌연사 나올 수 있고요. 그게 백신이 원인이 됐든 백신이 원인이 아니었든 뭐 알 수 없는 거죠. 뭐 현대과학이 모든 걸 다 밝혀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너무 자극적으로 자기만 억울하다, 우리 가족만 억울하다, 책임져라, 국가가 책임져라,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웃기는 이야기죠. 자, 세월호 특검 증거 조작 근거 없다, 유가족 피의자 진실 의존 반발.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한 특별검사가 관련 의혹들을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은 반발을 하고 있다. 뭐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은 세월호 이야기인가요? 이제 그만 저도 좀 종지부 좀 찍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세월호 이야기를 할 건가요? 자, 벌써 7년이 됐네요. 뭐 이재명은 1,000만원 기본대출 공약으로 뭐 저금리로 전 국민이 1,000만원 정도는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공약을 했고요. 클릭을 잘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코멘트를 한 부분을 리포트를 썼는데, 한국경제 전범진 기자의 리포트고요. 자, 금리를 연 10% 수준으로 인하하고 기본적으로 모든 대출에 대해서 법정 최고금리, 지금 법정 최고금리가 20% 수준이잖아요. 여기에서 더 떨어뜨려 가지고 법정 최고금리를 10%로 떨어뜨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정도는 전국민, 성인이 되겠죠. 성인들 기준으로 1,000만 원 정도는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이재명의 프랜차이즈 공약인 것 같고요. 뭐 2% 정도 금리로 정부가 보증하면은 1조 원에 불과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다 라고 했지만, 뭐 이런저런 뭐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금융업 역사상 전례 약속이고 실현 가능성이 낮다.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경우에는 단순 계산으로 5천만 명한테 1,000만 원이면은 원금만 50조, 뭐 3%의 이자, 디폴트, 채무 불이행 비용, 보증 수수료를 감안하면은 정부 1년 예산을 초과하는 재원이 필요한데, 뭐를 근거로 1조 원 정도의 예산으로도 충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맞는 건지. 뭐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저금리로 사람들이 1,000만 원 정도 대출 받아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건 사실이지만, 뭐 아직까지는 검증을 받아봐야 되는 공약이기 때문에 섣불리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법원에서는 금액이 부실치사 의혹 검사들을 불기소하는 게 정당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결과적으로 부실수사한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 우쭈쭈 이렇게 편들어주는 자식, 뭐 법원이 됐든 검찰이 됐든 자기들끼리 편들어준 그런 판결인 것 같아가지고 뒷맛이 씁쓸한 것 같고요. 자, 모더나 받고 싶다. 입단 돌파 감염, 모더나 인기 높아졌지만, 자, 모더나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의 3%에 불과하고요. 여러 가지로 아스트라제네카가 모더나보다 더 말들이 많았던 부분은 사실이지만, 백신이 뭐 부작용 부분은 어느 정도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절대적으로 어떤 백신이 낫다 이거는 뭐 말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기사로 찾아시면은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만들고 있는 백신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감수를 해야 될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가벼운 부작용이 됐든 심각한 부작용이 됐든 그게 나한테 걸리면은 무조건 청와대 청원하고 우린 억울하다 이러실 게 아니라, 자, 이거 보겠습니다. 자,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개발사 SK 바사가 거머쥘까? 글로벌 성장 발판될 것. 자, 일단은 전반적으로 모든 언론에서 자, 띄워주기가 들어간 부분이고,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꺼질까라는 생각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일 시장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개발 중인 백신 GBP 510, 자, 삼상 심사가 승인돼가지고 삼상에 돌입할 예정인 거죠. 뭐 제넥신 같은 경우도 인도네시아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한다. 뭐 진원생명과학과 셀리 등도 연내 임상 3상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 약이 긍정적인 부분은 뭐 일단 뭐 합성 백신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그 표현이 지금 바로 생각이 안 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뭐 진행하는 부분이 조금 약간 뭐
공신력을 담보한다고 할까요? 여러 가지 백신 효과나 임상 결과에 대해서 데이터 뭐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고요. 여기에서는 상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그 표현을 바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요 기사에서 한번 그 단어 표현이 있다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 합성, 뭐 단백질 제조합, 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가장 주목을 이끄는 거는 백신 개발 방식에서 확연한 차이가 난다. 자,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뭐 스푸트니크 V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벡터 방식 백신이고요. 화이자나 모더나는 mRNA 백신, 메신저 리보엑산 방식이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국산 백신 1호로 생각할 수 있는 GBP510은 자, 노바백스처럼 자, 단백질 제조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백신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로 여기에서는 효능이 다소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확인된 부분으로는 뭐 중화항체 형성되는 게 100% 형성이 됐고 여러 가지 그 면역 효과가 뭐 6배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 이 기사에는 언급이 안 되어 있네요. 댓글이 부정적인 댓글이 많긴 하네요. 보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완성된 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단백질 제조합 기술로 만들어진 백신이고 삼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뭐 여러 가지 백신들보다 유통에도 좀 더 유리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임상 3상 방식은 다른 백신들과 다르게 비교 임상 방식으로 기존 개발된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뭐 모더나나 화이자 이런 기존 백신하고 비교해서 효과가 동등한지 유효한 코로나 면역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요거를 시험하는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로 뭐 3,990명, 뭐 4,000명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해가지고 안전성과 중화항체 증가를 비교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임상 1상 중간 결과에서는 성인 80명 모두에게 중화항체 형성률 100%. 이런 부분이 데이터로 나온 부분이 있고요. 다만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하고 뭐 부작용이 됐든 면역 형성에 효과가 됐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내년 상반기까지 확인해서 결과적으로 내년 이내 빠르면 상반기에 상용화 할 걸로 예상됩니다. 뭐 요 이야기를 보면은 단백질 제조합 요 기술이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보다는 델타 바이러스의 제가 잘못 봤네요. 죄송하고요. 자, 모더나라는 백신이 화이자보다 델타 바이러스에 조금 더 효과적인 게 아닌가라는 그런 리포트였고요. 뭐 윤석열 후보의 예비 후보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초창기에는 조금 빨아주는 그런 기사가 많았다면은 시간이 흐를수록에 뭐 조중동을 비롯해서 대다수 언론사들에서 결과적으로 좀 부정적인 기사가 많아지는 분위기인 거가 사실인 것 같고요. 뭐 간간히 좀 말도 안 되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조금 떨어지는,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보다 4.1% 떨어졌다, 뭐 민주당 이재명이나 이낙연 예비후보와 양자 대결을 해서 지는 걸로 나온다라는 요 여론조사처럼 좀 하락하고 있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자, 또 이제 공포의 람다 변이까지 나왔죠. 자, 한국에 상륙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자, 이 변이가 일본에 지금 나타났고요. 뭐 어느 순간 부지불식간에 또 우리나라로 넘어오겠죠. 자, 뭐 델타 변이가 미국에서는 83%를 차지하는 주종인데 여기에 비해서는 조금 미미하지만, 자, 역시 람다 변이가 뭐 계속해서 발생되고 퍼져 나간다면은 뭐 심각해질 수 있겠죠. 람다 변이는 지난해 12월 말 페루 리마에서 처음 보고된 뒤 5개월 만인 지난 4월 기준 이 페루 쪽에서는 감염 사례의 97%를 차지하는 우세종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치명률도 10%에 가깝고, 지금 뭐 기존의 백신 방어 체계를 우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것 같고요. 자, 뭐 오늘도 코로나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시고 고생하신 분들의 노고를 생각하면서 하루빨리 조금 진정되는 그런 사태가 진정되는 부분을 기대하고요. 아시아경제 여론조사 뭐 윤석열 떨어지고 홍준표나 유승민, 최재형, 원희룡은 올라가고 이런 기사도 있고요. 건강한 아내가 화이자 2차 맞고 다음날 숨졌습니다. 하룻밤새 9명이 사망됐고 위중증 환자도 급증했다라는 안 좋은 소식도 있고요. 입당 효과가 아닌 입당 쇼크, 윤석열 메시지 관리 중도 실용 돌파구. 이분은 중도 실용을 어떻게 보면 거기를 중점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내고 그런 쪽으로 정책을 이야기하고 그런 행보를 했어야지 마땅한데, 시작부터 뭐 국민 약탈 정권, 헌법 가치 훼손, 뭐 최근에는 뭐 박근혜 불구속, 뭐 여러 가지 뭐 극보수, 보수 우파 이런 쪽으로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메시지 관리도 실패했고 포지셔닝도 실패했고 결과적으로 중도 쪽 표는 다 깎아먹은 거죠. 뭐 이제 와서 다시 중도 확장하겠소 이래도 이미 다 털려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후보, 예비 후보의 지지율은 여기에서 더 떨어지면 더 떨어졌지 더 오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여론조사에 따라서 뭐 20% 중반, 뭐 20% 후반, 또는 뭐 한국갤럽 같은 경우에는 19%까지 나오지만 전반적으로 더 떨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집으로 돌아가시고 변호사 협회에서 변호사 개업을 내줄지 안 내줄지 그것도 저는 걱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알아서 하시겠죠? 뭐 제 일이 아니니까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이제는 뭐 여당 토론회를 지나고 이제 야당 쪽도 뭐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유승민, 뭐 원희룡, 그리고 또 어떤 주자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의 야권 통합 후보 움직임으로 다시 한번 또 시끌시끌 하겠죠. 자, 한국 백신 생산 강국되면 미국, 중국 경쟁 국면서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인가요? 여기에서 보도가 나왔네요. 뉴시스의 이지혜 기자 리포트고요. 여러 가지로 뭐 이 문 대통령이 언급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에 대해서 뭐 분석해본
그런 리포트인 것 같고요. 세계적인 공급자, 생산 능력, CMO, 요 아직까지 백신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생산력은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생산 캐파로는 세계 2위라고 하잖아요. 이런 생산력으로 백신 허브 전략 뭐 나쁘지 않죠. 반도체도 마찬가지, 배터리도 마찬가지.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 생산 5대 강국. 요 이야기가 계속 회자되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이 임상상상 진행한다는 식약처 승인 소식까지 맞물리면서 전반적으로 계속 붐업 효과가 만들어진다면은 자 침체를 겪고 있는 이 코리아 바이오 한국의 새로운 먹거리로 평가받는 이 바이오 분야도 한 번 더 재도약할 수 있는 국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보고요. 여러 가지로 뭐 신라젠 사태가 됐든 뭐 티슈진 사태가 됐든 그동안 조금 임상을 실패하고 좀 부정적인 뭐 주가 조작에 가까운 뭐 안 좋은 그런 흐름들이 이제는 일소가 되면서 다시 한번 자 코스닥 바이오 시장이 레벨업 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백신 공든탑 무너질라 부작용 우려 2차 접종 거부 움직임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도 뭐 두드러진 움직임은 아닐 걸로 생각하고요. 신라인이 정말 투르커를 썼을까? 이거는 뭐 관심은 가지만 조금 깊이 있는 뉴스이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지금 서울시장 오세훈인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서울시장직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내년 대선에 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세훈이 뭐 광복절 집회는 불법, 집결 원천 차단, 정광훈 측 방해하면 형사고발. 자, 정광훈은 뭐 다 들이받는 거죠. 뭐 박원순만 들이받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방해되면은 보수가 됐든 오세훈이 됐든 다 들이받는 거죠. 아까 제가 잘못 클릭했던 그 기사 보겠습니다. 제주도 기사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강원도인가요? 강원도라고 하네요. 양떼목장에서 벼락을 맞았는데 주변에서 심폐소생술 빠르게 CPR을 진행해서 회복되셨다는. 근데 어떻게 목장에서 너무 광활하게 이렇게 펼쳐진 공간이어가지고 어디 피할 데가 없이 벼락을 맞으셨나요? 갑자기 번개가 치면서 급하게 이제 CPR을 받았고 다행히 회복했네요. 벼락을 맞으셨는데 살아나셨다. 물론 직접 맞진 않았겠죠. 거쳐가지고 맞으셨겠죠. 벼락을 직접 맞으셨다면은 뭐 어쨌든 무사하셔서 다행이고요. 빠르게 후유증 없이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뉴스가 뭐 백신 뉴스가 가장 많은 것 같고요. 이거는 그 어르신들이 가공육을 드시면은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 뭐 이렇게 뭐 이 가공육에 들어가 있는 뭐 성분도 그렇고 뭐 나트륨 함량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치매에 안 좋다라고 하고요. 요거 한번 볼까요? 진짜 한국 없었으면 어쩔 뻔? 도쿄 올림픽 빛낸 세계 최고의 도핑 적발 기술. 뭐 우리나라의 도핑 적발 기술이 뭐 도쿄 올림픽에서 눈부신 성과를 보였다라는 그런 것 같은데 별다르게 다른 이야기는 없어서 패스하겠습니다. 뭐 중국, 캄보디아, 뭐 자연재해
이야기도 있고요. 자, 부스터샷을 맞아도 이상 반응은 없지만 자, 면역력은 높아진다. 이게 확인됐다라는 리포트가 있는데 좀 더 데이터가 축적돼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바로 아래에는 또 백신 이기주의 극치. 자, 영국에선 연말까지 2억 회분을 비축한다고 하네요. 이 기사 좀 볼까요? 자, 에어피니티 자료에 따르면 영국은 4억 회분의 코로나 백신을 주문했고 연말까지 3억 회분을 납품을 받을 예정인데 추가 접종, 부스터 샷을 위해서도 백신을 축적하고 여러 가지로 뭐 계속해서 축적한다. 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축적한다. 영국이 이럴 게 아니라 백신이 없는 나라에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영국의 백신 접종률은 80%.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뭐 서구 열강들의 백신 사재기.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 백신이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쪽으로 비판을 저도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결과적으로는 이 이야기가 타당성이 있는 게 자기들만 아무리 맞아도 어차피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다시 살아나면은 오고 가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 저개발 국가에서 이런 선진국으로 백신이 계속 축적을 한다 해도 코로나가 퍼질 거고 결과적으로 백신 효과는 떨어질 거고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윗돌 빼서 아랫돌 빼기죠. 뭐 윗돌 빼서 아랫돌 개고 아랫돌 빼서 윗돌 개고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게 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 논란인 거예요. 뭐 어차피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준다고 해도 일시적으로 이 저개발 국가들이 한 방에 진정이 될 거냐 그건 아닌 거기 때문에 뭐 급한 대로 자극 이기주의가 됐든 우리가 먼저가 됐든 그런 식으로 일단 자기들 챙길 수 있는 건 최대한 챙긴다는 뭐 부자 몸조심 이런 건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뭐 주식이나 시사 관련 이야기 마무리 짓고요. 자, 뭐 내일도 시장은 또 열릴 거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잘 준비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금융과 시사 주식 관련된 뭐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유튜버 청새롬이었고요. 자, 이런 모든 소소한 팁들은 모두 다 내게 맡겨라.